몸이 불편하면 요양원 갈 거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집안일을 다 해준다.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양원에 가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건 간호사를 집으로 보내건 어르신 유치원에 가건 모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러한 등급 없는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이 어렵고 설령 이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노인 장기요양 등급 있는 분들은 85에서 100%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0%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꼭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등급을 신청해서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건강했던 분들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삐그덕거리죠. 그러면서 거동도 불편해지고 인지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돌봄으로 인한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면서 장기 요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했는데 등급이 뭘까요?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1, 2등급은 와상 및 준와상, 3, 4등급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등급을 받습니다. 아까 요양원이라고 언급했는데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부릅니다. 1, 2등급은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 이하는 집이 전소되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아닌 누구라도 내 집이 가장 편안합니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부에서도 이러한 내 집에서 거주를 기본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가급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재가급여는 노인 장기 요양 전체 등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방법은 공단에 방문하던지 우편, 팩스, 인터넷,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등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의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죠.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신청 서식에 작성을 하면 되고 서식은 건강보험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 조사 요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용 소견서 용지를 주면 해당 용지를 들고 소견서를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끝이고 신청하면서부터 결과 통보까지 30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3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에서도 언급하긴 했지만 노인 장기 요양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등급받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용할 장기요양 기관을 미리 선정해 놓은 다음 해당 장기요양 기관에 등급 신청을 진행해달라고 하고 등급이 나오면 이용하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등급 나오면 우리 기관 이용할 것으로 보고 등급 내는데 더욱 신경을 쓰게 되겠죠. 노인 장기요양 등급 절차를 경험해본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보호자들이 많으니 이러한 경험이 많은 노인 장기요양을 이용해야 공단 조사 요원이 나올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은지
소견서 작성 시에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을 꺼내면서 등급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 전에 확실하게 따져보고 신청하셔야 돼요. 양측 시력이 소실되어도 노인장기요양 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달 수술해서 골절되어 거동이 불가해도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루를 해서 혼자서 교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안 나옵니다. 양측 청력 소실되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사소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대상이 아닙니다. 치매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넘어져서 수술을 받아도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달 등급 탈락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등급 신청하면 나올까요? 아니죠. 등급 신청해도 안 됩니다. 탈락되었을 때는 다시 등급 신청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등급 받을 때 잘 받아둬야 되는 거죠. 실제 제가 여러 어르신들의 장기요양 등급을 내릴 때 겪은 일들입니다. 이러한 노인 장기요양 등급 관련 기준은 특정한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죠.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센터를 운영한다고 모든 기준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센터 오픈한 초기에 몇 분 장기요양 등급 낼 때 실패하고 이후로는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모두 등급 잘 받으셨습니다. 혼자서 임의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어르신의 등급을 내게 할 수는 없어요. 등급이 확실하게 나올 만한 분들은 등급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급성기라면 등급 가능한 시기를 체크해 두었다가 등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지 저하와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지 방향을 잡고 등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을 때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연계해서 등급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센터에서 돈을 받고 등급 대행을 진행하는 건 아니죠. 다만 소견서를 발급받을 때는 금액이 발생해요. 근데 이 또한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령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금액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방법도 난감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방향대로 진행하셔서 등급을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거예요. 오늘은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등급을 신청해서 등급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